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뉴스의 경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저희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네네. 우리 유튜브가 좀 긴데, 네, 맞아요. 오늘도 길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소식인데요. 네. 어제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가 발표가 네.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 산업단지, 우리 네. 왜 흔히 말하는 평택 캠퍼스, 네네. 요게 390만 제곱미터거든요. 네. 실제 삼성은 289만 제곱미터고, 네. 여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변전소라든가 폐수 처리장 기반 시설이에요. 네네. 요것만 들어갔어요. 네. 사실은 오늘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네네. 이걸 못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네.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어제 이제 산자부에서 네.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 네.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 특화단지죠. 네. 이게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이거는 네. 보지 말자고요. 네네.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반도체가 됐는데 네. 용인 평택이에요. 평택 용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분이. 이걸 묶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묶으면 안 되는데 네네. 이 우리 평택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는 또 용인의 이동 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평택 사람들이 조금 승질이 나면서도 네. 지자체장이 일을 못했다 하는 생각이 아마 판단이 딱 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간 투자예요. 네네. 정부 투자는 10원도 없어요. 네. 잘 보세요. 민간 투자가 562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부 투자 없어요. 네. 내용 다 제 보도자료 다 봤어요. 네네. 왜 그러면 용인 평택이 됐느냐? 산자부에서 불렀대요. 용인의 관계자, 평택의 네. 관계자를 해서 한 대 묶어버린 거예요. 평택하고 용인을.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용인하고 평택이에요. 그럼 평택은 지금 보면은 평택 캠퍼스가 네. 지금 4기가 이제 골조가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거의 올라갔잖아요. 네네. 예, 마무리가 되면서 성숙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특화단지 지정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됐을 때 선정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주는데 우리 평택 캠퍼스하고는 사실은 저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저런 혜택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업체에는 혜택을 그렇죠. 주는데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 성숙 단계라. 이 반도체 특화단지 네. 평택에서 지난 2월 21일자 신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 신청을 했냐 하면은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 390만 제곱미터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인시티가 있어요. 네네. 브레인시티에 있는데 브레인시티 안에 카이스트가 있죠. 네네. 카이스트가 46만 제곱미터고 네네. 브레인시티 안에 산업시설 용지가 있어요. 그게 380만 제곱미터인데 네네. 요 380만 제곱미터 안에는 카이스트 46만 제곱미터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고덕에 380만 제곱미터. 네.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인시티에 380, 고덕 캠퍼스, 삼성 캠퍼스가 390만에서 770만 제곱미터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브레인시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용인 평택에 들어가 예. 있는 그 평택에는 평택 캠퍼스만. 네네. 고덕에 있는 캠퍼스만 지금 포함이 됐단 캠퍼스만 말씀이세요.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문을 다 봤는데 네. 평택시에서는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네. 평택 캠퍼스, 네. 브레인시티, 네네. 카이스트, 네네. 여기 또 방충리에 또 첨단 일반 산업단지 있죠. 네. 국제대학교 제가 뭐라 많이 했었죠. 이게 네네. 여기다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그 평택시에서 용인에 지난번에 그 용인 이동 남사의 그 300조 215만 평 갔을 때도 정치를 잘못했죠. 네네네. 제가 그 전에도부터 늘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은 분명히 그 김기남 회장님이 미국 테일러시에다가 제2 파운드리를 투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2 평택 캠퍼스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랬으면은 200만 평을 네네. 평택에 땅이 없어요. 평택 맞아요. 캠퍼스 가까이 땅이 있잖아요. 네네. 발빠르게 했었어야죠. 도면을 그래가지고 삼성한테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야.
770만 제곱미터 그림이야 좋지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네. 브레인시티야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네네. 빠져버리고 이것도 보세요. 네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네네. 용인평택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네, 약간 정치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예. 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아쉽죠. 하네요. 얘기를 많이 듣다 아쉽죠.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팹리스 반도체를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이런 우리 지난번에 한 번 했죠.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네네네. IP 업체라 이런 것들이 많은 이 고급 그 인력들이 결국은 삼성이나 SK를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다 그 핵심 인원인데 네. 이 고학력의 전문 인력들이 판교 이남으로 안 온대요. 그래서 그 고급 인력들이 어디에 갔냐? 판교. 네네. 판교 테크노밸리. 네네. 그 다음에 건너편에 또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쪽에 많이 내려왔던 팹리스 그 R&D 센터들이 건물을 땅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인원이 안 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판교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용인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동 남사도 그렇고 원삼도 그렇고 오지예요. 네네. 거기는 그냥 황토빛 그냥 예, 오지예요. 네네. 거기에 뭐 변변한 교통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삼성전자하고 경쟁,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TSMC가 네네. 미국 애리조나에다가 400억 달러. 400억 달러. 그게 400억 달러면 51조거든요. 네. 그걸 투자해서 애리조나 그 1기 팹을 내년부터 완공을 해가지고 5나노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기는 25년부터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난 3월 달에 네. 신문에 계속 발표가 되긴 뭐라고 나왔냐면 애리조나 공장이 건설 공사 속도가 늦어지고 뭐 인력 구하기 힘들고 이래서 1년 늦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TSMC는 아니다.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어제 TSMC CEO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1년 늦어진다고. 그리고 공사비는요 50%가 아니라 몇 배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TSMC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 인력을 못 구한대요. 그게 삼성도 미국에다가 텍사스 테일러시에다가 네. 그 공장을 짓고 있는데 170억 달러를 한 2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80억 달러, 한 10조 원이 더 추가돼 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테일러시의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갔어요. 거기에 일을 주선했던 그 소장님을 한 번을 제가 만났거든요. 네네. 여기 우리 삼성 평택 캠퍼스에 주는 일당의 1.5배를 준대요. 숙식 다 제공하고. 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사가 빠르다는 거예요. 처리하면서. 근데 미국 사람들 현장에다 쓰면 일당만 높고 그 사람들 시켜서 용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용인 같은데 거기에다 뭐 반도체 고속도로를 넣고 철도를 넣고 아니에요. 네네. 거기 인력 구하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 평택 캠퍼스는 어때요? 평택 캠퍼스는 비교적 괜찮은 거예요. 네. 평택 캠퍼스하고 가까운 우리 지제역에 네네. 지제역 서쪽에 콤팩트 시티 33,000 가구도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만 지제역에 1호선 전철, 네네. 수원발 KTX, 수서발 SRT, 네네. 그 다음에 GTX-A, GTX-C가 다 예정이 돼 있죠. 네네네. GTX-C가 어제 발표가 됐죠. 수원까지요? 확정됐어요. 네. 수원까지 언제까지요? 28년까지 네. 올해 안에 착공을 한대요. 그러면 수원발 그 GTX-C가 지제역까지 오면은 지금 평택시에서 말하기는 2033년 정도 개통 목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GTX-A는 2030년. 네네. 그러면 서울에서 그 삼성 그 평택 캠퍼스에 다 있는 고급 인력들이 GTX-A나 C를 타면은 얼마 걸려요? 20분 안에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반 그 시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평택 캠퍼스가 우위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네네. 예. 나중에 보면 좋겠지만 지금 흐름은 약간 용인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좀 그렇죠. 있어서 이 약간 뭐 서운하긴 합니다. 정권의 그 네. 흐름 그 특색하고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뭐 지자체장이 용인은 뭐 그쪽이고 여당이고 네. 우리 그 평택은 야당이니까 그런 네. 색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네네. 약간 큰 그림을 그리셔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평택이 예. 약간 배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예. 평택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천안 아산도 여기 이제 그 디스플레이인데 네. OLED거든요. 네네. 여기에도 저기 삼성에서 17조 2천억을 지금 투자를 하기로 하고 네. 이게 디스플레이뿐만 아니에요. 탕정에 뭐까지 가냐면 패키징까지 들어갔어요. 네네. 패키징이요. 예, 패키징 약간 저희가 평택 쪽으로 오는 거 기대하지 않았나요?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전 뭐 네네. 이쪽으로 저희 탕정 쪽으로 가는데 네네. 여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탕정에다가 그 패키징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데 거기도 인원이 전문 인력이 안 간대요. 그러면 결국은 네네. 삼성 입장에서는 서울 우면동에 R&D 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결국 고급 인력은 거기에 있고 결국 여기도 분명히 여기 탕정 여기에도 네. 그냥 생산직만 있을 것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는 분이 천안이나 아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또 이렇게 여력이 된다 그러면 세종이나 또 수도권 쪽으로 나오고 싶어 하기는 하세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서 평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딱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그 보도 자료를 또 보면은 고도 국제화지구 일반 산업들이 390만 제곱미터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면은 이렇게 6가지 특례를 주는 거예요. 네네. 빠른 인허가 처리. 60일 안에 인허가를 해준대요. 네네. 허가를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 60일 안 해주면 그냥 허가 난 거예요. 이렇게 빠른 처리. 네네. 이게 우리가 평택 캠퍼스하고 해당되는 게 있어요? 이미 저희는 허가가 다 난 상태죠. 그렇죠. 네. 일부. 예를 들어서 5차 공장 건물 짓는 허가. 네네. 그 다음에 6차 공장 건물 짓는 허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것들 뭐 아직 사무 4동, 사무 5동이 남았죠. 그런 네네. 것들은 이렇게 빨리 되겠죠. 용적률도 더 많아지고. 네네. 그리고 부지와 산업 기반 시설들 각종 편의 시설 설치. 근데 이런 것들을 네네. 정부에서 돈을 들인다 말은 없어요. 말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화단지 내 인력 양성. 특화단지 내 인력 양성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인이나 평택에 그 많은 인력들이 오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평택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네. 이렇게 만일 평택 캠퍼스, 여기 첨단 일반 산업단지, 브레인시티까지 여기에 네네. 카이스트가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카이스트에는 5월 달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 카이스트는 이번에 여기에 지정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5월 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학과에서 배출되는 석사, 박사들은 다 삼성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네네. 반도체 계약학과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디 있어요? 국제대학교가 있죠. 네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국제대학교에다가 반도체 학과를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이렇게 우리 그 평택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평택 캠퍼스, 첨단 일반 여기 소재 부품 장비 다 산업단지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딱 물렸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그림이 딱 꽉 차시는 네. 건데. 이거를 네. 평택 시장님은 이거 탈락했지만 이렇게 가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돈이 뒷받침돼야지. 그러면 제가 좀 안타까우면서 네. 또 이제 평택시에다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구상을 잡았잖아요. 네네. 구상을 잡았으면은 이거 탈락이 되더라도 삼성에서 나오는 세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데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평택시 자체에서 해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그게 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왜 감면이에요? 특화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면제를 해줘야죠. 너무 생색내기예요. 그리고 네네. 입주 기관과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LH예요. LH예요. 예. 용인 시행자 LH로 다 지정이 됐어요. 네네. LH한테 특혜줘야 LH가 누구예요? 국가기관인데. 지들이 이렇게 부담금 감면해서 지들이 이익을 남기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네, LH가 점점 얄미워집니다. 네, 아니죠. 국토부가 얄미운 거예요. 네네. 특화단지 운영 지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각종 규제는 특례 제공. 정부에서 하는 거는요, 특례장리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네.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21개가 신청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네. 이번에 지정된 것 중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데가 안성일 거예요. 아. 안성이 소재 부품, 반도체 소재 부품 단지 하나 지정됐어요. 동신 일반 산업단지. 네네. 엄청 그 터미널 큰 단지가 건너편에 있어요. 네네네. 거기 저 세종강 고속도로 IC 맞아요. 바로 옆에 맞아요. 거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네. 이제 뭐 지구 지정 절차 밟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그럼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재 부품 단지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고급 인력이 거기까지 오겠어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은 인력 싸움이거든요. 1980년대에 일본이 그 반도체에서 탑10에 6개인가 8개인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90년대, 2000년 들면서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NEC라든가 뭐 저기 뭐 히다치라든가 이런 회사들을요 정치권에서 지방으로 다 분산을 시켰어요. 네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지만은 반도체 이 공장들을 너무 이렇게 지역 특색 없이 이렇게 흩어놓는 거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네. 약간은 좀 우려하는 예. 네,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예. 네, 지방 입장에서는 어떤 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서 예. 환영하는 분위기는 하겠지만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타산지석이란 말도 있고 온고이지신이란 말도 있거든요. 네네. 남이 실패한 거를 보면서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 산자부라든가 네네. 이쪽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업적을 또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으실 거고. 네. 예. 이거는 사실은 어제 네. 발표된 거는 뭐 이렇게 예정이 다 있었던 건데 이 이슈를 덮으면서 이번에 그 수해난 사람들의 이슈가 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 네네. 그죠? 지방에서 난리 났어요. 막 현수 막 걸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저기 그 평택은 추상집이에요. 네네. 바보 같은 사람들. 할 말을 우리 고독 시민이라든가 또 네. 아니면 또 이게 평택의 전반적인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 못한다고. 이게 그만 여실히 드러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용인 평택이 뭐예요? 네네. 근데 용인이 땅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네. 반도체 공장도 지금 크게 2개나 들어가고 네. 이렇게 밀리는데 좀 안타까워요. 평택 시민으로서 네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약간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평택시에서 한 거예요. 평택시에서. 네. 근데 인프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딱 자리를 하고 있죠. 여기에 지제역 있죠. 네. 이게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 개발하죠. 네.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여기 첨단 산업단지 딱 잡아놨죠. 브레인시티 이거 잘 하고 있고 여기 아파트 분양했는데 완판됐죠. 네네. 카이스트 끌고 왔죠. 성대가 몇 년 동안 여기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저기를 땅을 46만 제곱미터를 네. 공짜로 줬잖아요. 플러스 1,000억을 또 줬어요. 네네. 건물 짓는데. 야, 뭐 그냥 그 의회에서 이거 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한 흐름이죠. 네, 이렇게 네. 가는 거죠. 근데 단지 지정에 따라서 용적률을 기존에 비해서 1.4배를 확대를 해준대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했잖아요. 네. 이게 용적률을 1.4배로 올려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이걸 벌써 이미 알고
정부하고 삼성하고 평택시하고 짝짝꿍 말을 맞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네. 생각 안 들어요? 글쎄요, 뭐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뭐가 아구가 맞아진다 이런 그렇죠. 느낌은 좀 예.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네. 삼성이 요구한다고 될까요? 여기 일반 산업단지인데. 그죠? 네네. 근데 느닷없이 용적률을 140% 올려서 이게 490%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특화단지가 돼가지고 여기에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왜 이미 1.4배 올라갔는데 또 곱하기 1.4배를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건 않을 것 같아요. 설계는 그죠? 이미 다 나왔을 예,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게. 네. 이번에 빠졌지만은 네. 7월 5월 달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네. 지정이 됐어요. 그 카이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평택 때문에 네. 삼성전자 때문에 여기에 46만 제곱미터라는 땅도 공짜로 얻었고 네. 건물 짓는데 1,000억을 얻었고 네네. 여기는 자기네 이제 석박사 그 학생들 네. 전액 장학금 주고 근데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카이스트에서 획기적인 반도체 기술을요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기술이 삼성한테 그냥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삼성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은 기대가 되고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또 많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제가 블로그에도 계속 올리고 있지만은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 네. D램하고 저기 그 낸드 플래시가 지금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어서 실적이 어려운 건 맞는데 삼성이 잃어버린 몇 년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의 초격차를 늘 달성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한테 많이 뒤처졌거든요. 네. 근데 좋은 그 반도체 제품을 지금 만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얘기를 조금 하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이렇게 갔느냐? 그냥 김 소장이 뇌피셜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자하고 엔지니어링 쪽에 확인을 했다고 알려줬어요. 네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하시자고요. 네네. 짧게 갈게요. 네. 제가 뭐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자도 아니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세계 네. 최초로 이게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데 네. 이게 3나노 반도체 이게 지금 아주 작년 6월 말에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 제품이다 보니까 팹리스들이 이 제품을 안 써요. 네. 도전을 안 하는 거죠. 모험을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제품을 굳이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적용을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나노가 이제 쓰이는 거기가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저께 밝혀졌는데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 거기서 쓰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소문은 무성했는데 그게 실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요 3나노 반도체가 5나노 반도체보다 전력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파워, 퍼포먼스, 에리아, PPA라 그래요. 전력은 45%가 적게 들어요. 네네. 엄청난 거죠. 네네. 거의 50% 가까이. 예, 성능은 23%가 좋아졌어요. 네. 면적은 16%가 적어졌어요. 네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런데 3나노 1세대잖아요. 네. 1세대는 지금 거의 이제 뭐 중국의 채굴 업체라든가 퀄컴, 그다음에 그 구글 뭐 이런 데 몇 군데서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년 24년에 3나노 2세대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진짜 백이 3나노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기다리는 고객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1세대가 아니고 2세대가 나오면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22년에 6월 달에 3나노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화성 캠퍼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네네. 근데 신문에 보니까 3나노 2세대는 평택 캠퍼스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메인이네요, 메인.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핵심 기술. 23년 올해죠. 네. 하반기에 평택 캠퍼스 3라인 P3 페이지 3에서 네.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저게 몇 나노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무난하게 간다 그러면 5나노, 4나노일 거고 네. 도전을 한다 그러면 3나노 2세대.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라인에 하나 딱 들어가면은 생산이 되는데 3개월 이상 걸려요. 네. 그리고 3나노 2세대가 네. 이제 처음 만들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그 실수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24년도에 저기 3나노 2세대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아마 제가 생각엔 요거 2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24년도에는 2나노 칩, 2나노 칩을 이걸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라인이 양산을 시작하는데 요거는 4나노예요. 4나노가 이게 지금 삼성이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할 자신감이 어디에 생겼냐면은 수율 생산을 했는데 100개를 생산했는데 양품은 몇 개고 분량은 몇 개고 근데 지금 4나노 같은 경우는 75에서 80%. 네네. 그 다음에 3나노 같은 경우는 60% 이상. 그 다음에 5나노는 90% 이상이래요. 네네. 얘네들 경쟁사인 TSMC는 3나노를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거짓말로 80%라 그랬거든요. 걔네들 지금 55%예요. 네네.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삼성이 2나노를 생산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26년에는 여기서 25년에 2나노를 생산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모바일 중심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2나노를 26년에는 고성능 컴퓨터 HPC라 그래요. 네. 여기에 사실은 반도체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네네. 하고 27년에 1.4나노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뒤에를 한번 보면은 네. 이게 삼성, TSMC, 인텔의 시스템 반도체 양산 로드맵인데 지금 여기 23년 여기를 보시자고요. 네. 여기를 딱 보면 우리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TSMC는 여기에서 지금 3나노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3나노는 여기에 GA가 아니고 여기 핀팩 공정이에요. 핀팩 옛날 공정이에요. 지금 이게 수율이 안 나와요. 네. TSMC가 3나노를 핀팩 공정으로 생산을 하는데 수율이 55%에 거의 절반이 불량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요만한 그 12인치 300mm짜리 원판에 반도체를 생산하면 절반이 불량이거든요. 네. 그 전량을 애플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이 한 장을 2만 달러에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네. 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 분량이 정반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수율이 70%를 달성을 하면 2만 달러 주겠다. 그 전에는 그거 수율 양품만 불량품 빼고 양품만 해가지고 한 장에 17,000달러 주겠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 TSMC가 3나노가 수율이 55%라 그랬잖아요. 네. 5%를 올리는데 1분기 든대요. 3개월씩 걸린대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요 3나노를 수율을 70%를 올리려면 내년 상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보면은 우리는 그대로 아주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내년 상반기에는 3나노 그 2세대를 3GAP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를 아무리 봐도 아까 여기 보면은 평택 캠퍼스 P3에서 페이지 3에서 이게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아. 요거 같아요. 네네. 그리고 25년에 2나노, 네. 27년에 1나노, 1나노 때에 로드맵을 발표한 거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TSMC는 이렇게 뭐 25년에 2나노 한다 그러지만은 1나노도 뭐 1.몇 나노 한다 그러지만은 언제 생산한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TSMC 3나노는 얘네들은 N3라 그러거든요. N3. 이게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수율이 55%예요. 요걸 개선해서 N3E, N3P, N3X 이렇게 이걸 노드라 그래요. 노드. 이거를 저는 4개를 적어놨는데 아마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문제는 또 뭐냐면 인텔이에요. 네네. 인텔은 옛날에는 파운드리를 했었는데 파운드리를 접었다가 다시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여기저기 뭐 짓는다 발표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7나노 정도만 하고 있어요. 네. 7나노 한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는 지금 23년에 3나노를 한대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20옹스트롬이라 그러는데 여기 2나노거든요. 이거 뭐 우리보다도 1년을 땡겨서 2나노를 한대요. 그 다음에 24년도 하반기에 1.8나노를 한대요. 네네.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인텔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말뿐이에요. 그리고 인텔이 반도체 하여튼 왕국이라서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밀렸어요, 엔비디아한테. 작년까지는 삼성한테 밀렸고, 네. 감원도 많이 하고, 적자도 규모가 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진행될 건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래도 이 나노 경쟁에서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거는 삼성이에요. 네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지난주인가 삼성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흑자는 6천 몇백억이라고 그러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3조 몇천억이 적자를 봤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운드리 요 3나노를 중국 업체가 그거를 채굴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매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나노 매출. 네네. 근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3나노 매출을 그렇게 기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안 합니다. 왜요? 비밀.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예를 들어서 2분기에 3초 뭐 4천억 적자를 봤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디램 얼마, 낸드 플래시 얼마, 파운드리 얼마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기업 비밀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는 삼성이 잘 가고 있고요. 잘 가고 있고 여기 잘 보시면 네네. 우리 그 P3 파운드리 라인이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요거 같아요. 3나노 2세대. 네네. 그리고 저기 지금 화성 캠퍼스에는 이제 뭐 캐파가 꽉 찼고, 우리 또 4기는 또 그 다음에 3기에도 페이지 4도 남았습니다. 아직 네네. 폐비 하나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이게 지금 챗 GPT가 그냥 막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인공 뭐 핸드폰으로도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삼성이 생성형 AI 여기 반도체에 GPU가 필수거든요. 네. GPU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작동이 되는데, 저 GPU를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해요. 그거를 파운드리 해가지고 대만의 TSMC 하는데, 이게 GPU를 가동을 시키려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D램이 들어가요. 네네. 이거를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 그러고 HBM3 지금 3세대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딱 이렇게 결합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요 GPU를 설계를 누가 해요? 엔비디아가 해요. 네. 그럼 생산은 누가 해요? TSMC가 해요. 요 고대역폭 메모리는 지금 SK가 전량 지금 그 독점 공급을 하거든요. TSMC에서 그 GPU를 생산을 하고, 여기 하이닉스가 네. HBM을 메모리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붙여야 되거든요. 패키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이 요 GPU를 파운드리를 하고, 삼성에서 HBM3를 해서 삼성에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지죠. 네네. 그래서 조만간 요 세트를 네. 삼성이 조금 맡을 것 같아요. 이 챗 GPT라는 거는 이제 요런 말이 나와요. LLM. 라지 링구얼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대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챗 GPT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챗 GPT는 여기에 대한 수많은 과거의 데이터, 옛날 거 말고요. 미래는 잘 하기 힘들어요. 옛날에 수많은 논문과 데이터를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간추려 가지고 착 내놓는 게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삼성이 HBM을 2008년인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HBM
저기 시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삼성 자체 내 HBM 개발팀이 있는 거예요. 개발팀이 있는데 시장이 안 열리니까 삼성에서 이 개발팀을요 해체를 해버렸어요. 해체를 해버리는데 그 사이에 이 챗GPT가 만드는 이 시장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SK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HBM 2, 3 이런 걸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장이 열리면서 마침 SK는 준비한 거 있어서 딱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거의 90%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HBM을 SK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삼성은 HBM3를 개발을 했어요. 네. 생산은 언제예요? 올해 하반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놨지만 경계환 사장님이 그 강연회 하면서 여전히 HBM 시장도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일반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SK가 50%, 삼성이 40%, 마이크론이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그게 또 역전이 돼가지고 또 SK가 53%, 삼성이 38%인가 몇 프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이렇게 엔비디아 GPU하고 HBM3하고 이렇게만 패키징 해가지고 시장을 더 크게 하려면 내년이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요, 요 HBM을, D램을 8개를 샀어요. 8단을 사는데 SK는 12개를 샀어요. 차이 나죠? 네네. 예. 삼성에서는 아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삼성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삼성이 지금 반도체 그 수출 부진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 많이 따라잡고 있어요. 네네. 많이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1, 2%밖에 안 돼요. 이 시장 규모가 작아요. 근데 저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짧게 이렇게 보시고요. 네. 요게 이제 고대 옆에 이게 삼성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스볼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SK가 남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SK도 지금 어려운데 잘 해야죠. 네네네. SK는 올해 그냥 뭐 몇십조 적자거든요. 삼성도 거의 올해 하면 10조 정도 적자 반도체도 날 거거든요. 이런 거 시장이 빨리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네네. 되면 올 하반기 내년 정도 되면은 뭐 이런 시장을 아마 그냥 아주 주도할 겁니다. 자, 구인 광고 볼까요? 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보면은 네. 평택 캠퍼스의 구인 광고가 조금 떨어집니다. 네네. 이미 많이 차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비가 좀 많이 왔었죠. 예, 장마철하고 휴가철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 우리 경제 뉴스에도 보면 7월에 처리한다 이런 말이 많았죠. 네네. 일본 하고 있어요. 근데도 요즘 뭐란 8월부터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올라오는 빈도가 이렇게 숫자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네. 여기 보면 이제 배관하는데 네. 여기도 보면은 20대는 안 받는데 네. 왔다 갔다 너무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애들도 있고 며칠 해보고 아니야 그러고 딴 데 가는 애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4기 5기 계속 작업한다 그러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또 이름 회사도 있는데 제가 박수를 쳐서 5기 6기 7기 계속 연결됩니다. 7기 얘기가 있네요. 7기 어디가 7기를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네. 또 이 회사는 아주 이상해요. 임금 네. 일당은 근무한 다음 날 지급한대요. 네네. 고덕에 지금요 여기 보면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놔도 보면
일당이나 제때 주고 하지 이런 아. 얘기가 많이 올라와요. 네네. 그래서 삼성에 근무하시는 중견 간부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삼성에서 왜 네. 하도 저기 협력사한테 공사비 지급을 안 하냐? 무슨 얘기 하느냐고. 우리는 다 지급했고 전에 몇 년 전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 옆에 사람이 국회 그 청문회까지 불려갔었대요. 삼성은 밀린 적 없대요. 네네. 결국은 밑에 협력사에서 돈을 제때 안 준 거죠. 근데 얘네는 네. 오늘 근무하면 내일 준대요.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화재 감시가 굉장히 많아져서 얘는 아주 전문이에요. 네네. 근데 화재 감시가 전에는 300이었거든요. 네네. 500 이상이에요. 지금 화재 감시가 얼마나 쉬운 일인데. 그죠? 이렇게 들어온대. 네네. 네. 13만 원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13만 원은 없고 16만 7천 원이 제일 작은가 봐요. 16만 1천 원이 제일 작은가 봐요. 아, 일당은 12만 5천 원인데, 아, 네네. 근데 요건 이제 정상 근무했을 때만이고, 네. 요렇게 한 거죠. 어, 이왕 돈 벌러 오려면 이렇게 가야죠. 세게 가야죠. 네네, 그죠? 소득. 이렇게 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성물산 이제 페이지 P4 4기인데, 네네. 네. 근데 철야 근무 대원 모집 해놨죠. 네네. 철야 근무 경력자 우선 선발한대요. 아무래도 철야는 좀 힘이 드니까요. 네. 네. 근데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해요. 네, 네네. 이렇게 쫙 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4기죠. 칸막이 들어가죠. 네네. 네, 500 이상. 이렇게 장마 끝나면 엄청 바빠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평택에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가능. 10년이면 2032년? 33년? 33년. 네네. 네, 그 정도 되죠. 네. 2033년이라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네. 삼성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돼 있어서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단톡방에도 올렸던 것처럼 평택 캠퍼스의 기술인들이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네네. 작년 가을보다 더 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고덕신도시 부동산이 끔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네네. 이제 장마 끝났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고 그 다음에 8, 9월이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올 것 같고 네. 9월 말은 추석이고 네네. 추석이 지나야 됩니다. 제가 PPO 다녀왔거든요, 지난주에. 예. 요번 주에. 예, 사람들이 전에는 PPO에 안 오셨었는데 예, 지금은 뭐 PPO 안에 있는 백반집에도 사람이 많으시고 예. 옥상 정원 같은 데 있는데 의자를 쭉 놓으셨더라고요. 네. 거기에도 많이들 앉아서 쉬고 계시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평택 캠퍼스 안에는 네. 일하는 사람들이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네네.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PPO에서 그렇게 의자를 쭉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목적에서 놓으신 건지 몰라도 그래도 네. 아우 저런 의자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게 많이들 쉬고 계셨어요. 그렇죠. 고덕 아이파크가 위치상으로도 좋고 네. 거기는 숙소에서부터 먹을거리 뭐 극장까지 네네. 다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PPO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시니까 확실히 인원이 늘기는 늘으셨구나. 엄청 늘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 그래서 느낌이 조만간 들었어요. 시간을 내 가지고 네네. 점심시간에 그 동영상을 한번 찍고 네.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동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네네. 찍으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평택의 변화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알림, 구독,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네, 오늘도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네, 경제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